아, 자 볼게요. 일 번 문항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요 1번 문항에서 발산하는 것 좀 골라달래요. 그럼 이렇거든요. 발산하는 것을 골라달라는 것은 뭐랑 동의어예요? 라고 물었을 때 동의어 자체가 수렴하지 않는 녀석 좀 골라주세요 라는 거랑 동의어지.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발산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럼 수렴의 정의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다가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정한 값을 유지하거나요. 괜찮습니까? 그 이외의 것들을 모두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볼게.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기억에 대한 일반항은 an 자체가 어떻게? 마이너스 6n 플러스 10으로 오셨습니다. 자 n에 관한 몇 차식이죠 지금? 1차식이에요. n에 관한 1차식이면 100%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고요. 그때 마이너스 6이 뭐가 되는 거지? 공차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즉 마이너스 6씩 계속 빼간다는 거지. 예. 즉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갖다 붙이면 리미트 an의 값, 리미트 an의 값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마이너스 6씩 계속 빼나가는 거니까 저 끝에 가서는 한없이 계속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괜찮습니까? 한없이 작아진다는 거야.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기억은 발산이 맞죠.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이라는 수열의 일반항 bn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얘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루트 n분의 1로 오셨어요. 어차피 극한이라는 건 저 끝에 갔을 때 경향성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n 대신 내가 1억을 집어넣고 10억을 집어넣고 1조를 집어넣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n의 값이 한없이 커졌을 때 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가? 향해 가는 목적지가 있죠. 괜찮습니까? 점점 0에 한없이 다가가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때 리미트 bn의 값 괜찮습니까? 얘의 값은 0에 한없이 다가갑니다. 0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0에 한없이 다가간다. 그치? 우리는 0에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니은은 수렴하는 거예요. 나는 발산을 찾는 거니까 거짓.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은요. 자, cn이라는 수열이라고 그냥 이름을 줍시다. 이 수열 이름은 코사인 2n파이랍니다. 저 그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C1 이 수열의 첫째 항은 어떻게 되니? n 대신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2파이예요. 코사인 2파이의 값은 1이요. C2요. 코사인은 주기함수잖아요. 주기가 몇 파이인? 2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자, n 대신 1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4파이의 값이에요. 그치? 코사인 4파이의 값은 코사인 2파이와 같고 코사인 0의 값과 같습니다. 이해해요? 코사인 0의 값은 1이요. C3이요. 코사인 6파이예요. 그치? 코사인 6파이의 값도 뭐다? 1이다.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은 뭐가 됩니까? 리미트 이 수열의 극한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얘는 수렴의 정의 중에서도 어떤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도 1, 두 번째 항도 1, 세 번째 항도 1, 저 끝에도 1. 괜찮아? 처음부터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죠. 1이라는.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1입니다. 하여튼 디귿이라는 수열은 수렴하네요. 너 꺼지세요 이런 거죠. 리을 볼게요. 리을이라는 수열의 이름을 dn이라고 그냥 주겠습니다. 얘는요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에요. 자,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불리는 얘를 교대부호 함수라고 여러분들과 나는 약속했어요. 교대부호 함수라는 건 부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n이 모일 때는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요. n이 짝수일 때는 뭐요? 플러스 1이요. 그러니까 D1 첫 번째 항의 값은 n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홀수일 때는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1이에요. D2요. 2요. n이 짝수일 때는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몇 분의면? 2분의 1이요. D3은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D4의 값은요. 4분의 1이요. 괜찮습니까? 물론 부호는 변해가고 있어요. 부호는 뭐에 가고 있다고? 변해가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교대로 부호는 변해가는데 그 값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마이너스
101분의 1, 102분의 1, 마이너스 103분의 1 이런 식으로 전체 값은 뭐 돼가고 있는 거죠? 작아지고 있죠. 작아진다는 표현보다 더 멋진 표현은 0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죠. 부호가 변하면서요. 괜찮습니까? 하여튼 0에 한없이 다가갑니다 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0.0000001이든 0.00001이든 괜찮습니까? 점점 0에 다가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리미트 DN의 값은 0에 수렴합니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이겠죠. 괜찮습니까? 자, 수직선의 형태로 보게 되면 나를 x축, n축이라고 할까요?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다가가요. 어떻게? 한 번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괜찮습니까? 하지만 0에 한없이 다가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극한값은 0이다. 수렴해요. 꺼져요. 이 중에서 발산하는 건 기억 하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2번 문항 풀게요. 2번 문항 보시면 분명히 이 문제에서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거기에 밑줄 치세요. 그 말을 읽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수학적인 기호요? AN인가 BN이 뭐하다는 거예요? 지금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자고요. 리미트 AN에 대한 극한값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수렴한다는 건 이 수열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알파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물론 알파라는 값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 극한값이 뭔지는 모르나 반드시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알파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BN이라는 수열도 지금 뭐한대요? 수렴한대요. 그러니까 베타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즉 알파 베타의 값이 뭐한다는 거지? 존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쓸 수 있냐? 얘를 쓸 수 있어요. 자, 함수의 극한을 배우던 시절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AN이라고 불리는 세모도 지금 수렴하고 BN이라고 불리는 네모도 수렴합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세모, 네모에 관해서는 어떤 연산이 가능하다고요?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단 나눌 때 분모는 당연히 모이면 안 되는 거죠. 0이면 안 돼요. 괜찮아? 그래서 사칙 연산 전부와 뭐가 가능하다고? 실수배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리미트 3AN 플러스 BN의 값이 뭐다? 30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AN, BN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렇거든요. 분해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왜? AN, BN이 똑같이 뭐하다 보니까 수렴하다 보니까. 즉 이 뜻은 3배 실수배 밖으로 빼시고요. 리미트 AN 다시 분해를 하는 중이에요. 더하기 리미트 BN이요. 얘의 값이 결국 뭐라는 거지? 30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극한값이 뭐고? 내가 알파라고 세팅했고요. 이 극한값을 내가 뭐라고 세팅했어요? 베타라고 세팅했어요. 즉 나한테 준 식은 3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뭐다? 30이다. 이 정보를 하나 주신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2am-3bn 얘의 극한값이 9래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는 같은 논리로 여러분한테 무슨 정보를 주는 거예요? 2알파 마이너스 몇 베타? 3베타의 값이 뭐다? 9입니다. 이 정보를 주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거 리미트 bn분의 an의 값 좀 구해주세요. 즉 답 자체는요. bn분의 an이요. 베타분의 알파의 값 좀 구해달라는 거고 단 베타는 0이면 안 되겠죠. 분모였으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럼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식 몇 개? 2개. 미지수 몇 개? 2개. 괜찮아? 구하시면 되죠. 괜찮아요? 자, 알파부터 구하러 갈까요? 베타부터 구하러 갈까요? 뭐 개인 취향이에요. 알파를 소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개수를 6으로 맞춰준다면 6알파 더하기 2베타요. 양변에 2를 곱하고 있어요. 나는 60이요. 나 알파의 개수를 6으로 통일하겠습니다. 6알파 양변에 곱하기 3하는 거니까 9베타요. 얘의 값은 27입니다. 변변 뺄 거예요.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게 되면 11베타의 값이요. 나는 33. 그래서 결론 베타의 값은 뭐가 된다? 3이 됩니다. 그 베타의 값을 3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알파의 값은 9가 됩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답 자체는 3분의 9요.
그래서 3분의 9. 답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맞춰주시면 되겠다. 자, 3번 문항 볼게요. 자, 봅시다. 3번이요. 어머나,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주어졌어요. SN이라고 불리는 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입니다. 자, 나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개념 강의를 다시 복습해왔다는 믿음 아래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복습해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물론 SN에서 Sn-1이라는 식을 빼서 AN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생님, n에 관한 지금 2차 식이고요. 원래 상수항이 없다면 그것이 등차 수열인데 지금 상수항이 존재하네요. 이런 거예요. 그럼 배운 개념에 의하면 상수항이 있든 말든 우리의 암산식에는 AN에 영향을 안 주니 상수항이 있을 때는 이런 거라는 거지. AN이라고 불리는 건 암산하세요. 2창의 개수에 곱하기 2, 공차. 그래서 뭐? 2n이요. 1창의 개수에서 2창의 개수를 빼세요. 마이너스 2요. 나 등차 수열이에요. 단 상수항이 있을 때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예, 개념은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공차는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한 일반항 자체는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예, 잘 구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나한테 구하라는 건 리미트 n 플러스 1분의 an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구했던 2n-2 얘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분모도 n에 관한 1차요. 분자도 n에 관한 1차요. 1차분의 1차. 차수가 동등하네요. 최고창의 개수비. 그래서 1분의 2. 그래서 답은 2가 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4번 문항이요. 4번 문항을 풀 때 우리 함수의 극한을 다루던 시절과 똑같습니다. 얘를 교과서라든지 답지처럼 여러분들이 분모 분자의 유리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배운 개념에 의하면 이랬을 거예요. 자, 어떻게? 배운 개념을 다시 학습해 보면 리미트 함수의 극한을 다루던 그 시절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거기에 마이너스 x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렇게 해결했었거든요. x가 무한대로 커지는 그 세상 속에서는 상수 플러스 7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저 플러스 7이라는 상수가 1억이든 10억이든 뭔 상관입니까? x는 무한히 커질 텐데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7이라고 불리는 이 상수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 자체는 의미 없다. 이 말 자체는 우리한테 어떤 행동 영역을 가져다 줍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유로운 변신이 가능하다. 우리한테 새로운 행동 영역을 하나 가져다 준답니다. 자유로운 변신이 가능하다는 건 플러스 7이든 마이너스 10이든 플러스 100이든 간에 나는 루트 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플러스 4, 7을 4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는? 극한의 세상 속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었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속에서 7을 4로 해석한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x 플러스 2의 전체 뭐가 됐을 거고 제곱이 됐을 거고 괜찮아? 거기에 마이너스 x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달라는 거니 결국 꺼져 루트가 벗어나고 나면 x 플러스에서 x를 빼세요. 걔 극한값은 당연히 뭐다? 2다. 이런 식으로 풀었던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습니까? 분모 분자의 유리화로 문제를 푸는 것은 답지를 꼭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자, 이런 거 기출문항에서 많이 보죠. 기본문항이요. an제곱 더하기 bn 마이너스 3n에 대한 극한값이 1입니다. 이때 나한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하하하. 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어떻게? 자, 루트 안에 자, 요 an 제곱 더하기 bn을 보고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로치고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나올 테니 루트 a n이라고 갖다 쓰고 더하기의 뭐뭐의 제곱. 풋풋했던 그 시절 다 곱셈 공식은 배우셨을 테니까 그러면 얘랑 곱한 다음에 2배 한 게 b가 나와야 되니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2루트 a분의 b 이러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an 제곱. 우리 둘이 곱하기해서 2배 하게 되면 bn 나오는 거 맞지? 괜찮아? 즉 거기에 마이너스 3n 얘 극한값이 뭐였다는 거지? 1이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풀자는 거지. 제곱 루트가 꺼지고 나면 괜찮아? 결국 이 문제는 이렇단 말이지. 자, 제곱 루트 꺼지면 루트 an 더하기 2루트 a분의 b 거기에 마이너스 몇 n 3n에 대한 그 극한값이 1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 안이 n에 관한 1차식일 수는 없거든. 이해? 야, a가 만약에 16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4n에서 3n을 빼면 n이거든. n이 살아있으면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 속에서는 발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나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얘가 소거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루트 a의 값이 3이다. 그러니까 a의 값은 뭐가 된다? 9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원칙적으로 풀어도 이 내용은 그대로 계산 과정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분모 분자에 유리하는 것보다 완전 제곱수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도 훈련해 달라는 거야. 그럼 결국 얘랑 같았기 때문에 소거가 되고 얘가 결국 뭐라는 거지? 이 극한값이 1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a의 값이 9였어. 그러니까 나는 결국 6분의 b의 값이 뭐다? 1이다. 그래서 b의 값은 뭐다? 6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죠. a는 9, b는 6.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뭐가 된다? 15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가볼게요. 시작. (5번)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 두 가지 풀이를 제공할게요. 두 번째 풀이에서 교과서가 원하는 치환의 방법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나한테 극한값 좀 구해달래요. 극한값을 구해달라는 건 일단 수렴한다는 거거든요. 수렴해야지 뭔가 그 값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리미트 an의 값을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알파라고 세팅해 주실래요? 알파라는 값이 존재한다면 이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그냥 보기 쉽게 무한대로 갈 때 3am-5 2am 플러스 1 얘의 극한값이 5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알파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순회해서 계산하자. 나도 1도 수렴하는 수열 상수함수 1은 수렴하는 거 맞죠? 1로요. 저 처음부터 끝까지 1 맞아? 나도 수렴해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는 건 리미트 an의 값을 알파라고 세팅하면 2알파 플러스 1을 3알파 마이너스 5로 나눈 알파 얘의 값이 그냥 뭐라는 거예요? 5라는 거예요. 이거 푸시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양변에 똑같이 3알파 마이너스 5를 곱해주신다면 15알파 마이너스 25는요 나 2알파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13알파라고 부르는 거 호로록 가시면 26이요. 그래서 알파의 값은 2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교과서의 풀이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볼게. 교과서 풀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교과서는 치환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복잡한 이 녀석을 bn이라고 치환해주세요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러면 내가 아는 사실은 얘를 bn으로 치환하면 볼게. 자, 내가 누구를? 3am-5 분의 2am 플러스 1. 아이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bn이라고 치환할게 이런 거야. 치환을 하는 순간 내가 아는 사실 나에게 주어진 조건 자체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리미트 내가 이 자체를 bn이라고 치환했으니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뭐다? 5다. 이 사실로부터
AN의 극한값을 역으로 추적하자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 내가 너를 치환했으니 나의 바램은 치환을 통해서 나의 바램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AN을 BN으로 뭐 하자는 거지? 표현하자. 이게 나의 바램이에요. 이게 이젠 교과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시작. 나요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EAN 플러스 1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우리들이 곱해주면 3ANBN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5BN이라는 거지. 바램을 잊지 마. AN을 BN, 내가 아는 이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AN을 BN으로 표현합시다. 이게 나의 바램이야. 그럼 시작. 호로록 나를 이항해 주세요. 그러면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배의 마이너스 3BN. AN을 공통인수로 묶은 겁니다. 호로록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5BN, 마이너스 2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내가 원하던 AN이라는 수열을 BN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2-3BN 여기까지 괜찮아? 분의 마이너스 5 BN-2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리미트 AN의 값이었으니까 여기다 리미트를 갖다 붙이게 되면 난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5라는 사실을 압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5를 여기다 대입하자는 거야.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5 빼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6이요. 5를 여기다 대입하자는 거야. 그럼 2 마이너스 15요.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값은 결국 2가 된다. 괜찮아요? 요 두 번째 풀이가 교과서 치환을 통해서 괜찮아. 내가 아는 수열인 BN으로 AN을 표현합시다. 괜찮습니까? 여기 이제 교과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풀이랍니다. 둘 다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6번 문항 갈게요. 자 봅시다. 6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관해서 n에 관한 절대부등식을 줬습니다. 3n 4제곱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누가? 2n 4제곱 곱하기 an. 이 크고 얘보다는 또 큽니다. 절대부등식 3n 4제곱 플러스 2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거야. 얘가. 그랬을 때 리미트 n의 값을 구해달래. 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샌드위치 정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건 리미트 an이다. 괜찮아?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 속에서의 an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양변을 2n 4제곱으로 나눠주세요. 2n 4제곱으로 나눠주세요. 2n 4제곱으로 나눠주세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 속에서 2n 4제곱은 엄청 큰 숫자였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차변의 리미트 극한값을 구합니다. 나 4차요.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비 몇 분의면? 2분의 3이요. 나 여기도 리미트를 씌워봤어요. 4차요.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 2분의 3이요. 그렇구나. 좌변의 극한값도 2분의 3, 우변의 극한값도 2분의 3. 그럼 가운데 낀 나의 극한값도 몇 분의 몇일 수밖에 없다? 2분의 3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2분의 3. 네,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7번 문항 볼게요. 자, 리미트 2의 m 플러스 1 거기에 마이너스 3의 m 마이너스 2승이요. 그리고 루트 속에 9의 m 플러스 1 더하기 5의 m 플러스 2요. 자, 얘 극한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나요 지금 공비가 작은 놈은 의미가 없어요.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내가 2야 얘 뭐야 3이야. 여기 분자만 관찰해볼래? 다시 뭐만 관찰해보라고? 분자만 관찰해볼래? 분자만. 그럼 n이 무한대로 커지는 이 세상 속이거든.
괜찮아? 그러면 이런 거야. 3이 졸라 커지고 n이 1조 막 n이 10이고 100이었을 땐 별로 티가 안 나. 앞에 놈이랑 뒤에 놈이랑 맞아? 근데 n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1억이 되는 그 순간 이해해? 괜찮아? 3의 100승 2의 100승 이제 2의 100승이 못 따라잡아요. 3의 1억승 2의 1억승 맞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놈은 소구하자는 거야. 아 3의 입장에서 보면 2야. 넌 2씩 커져가는 등비수열인 거 맞지? 2씩 곱해져가는 이해해? 그러니까 너는 꺼져라 이런 거야. 나의 입장에서 너는 쓸모가 없는 존재다. 그리고 루트예요. 그치? 그럼 9랑 5랑 이거 비교했을 때도 5는 쓸모없는 존재거든요. 루트 5고 얘는 3이잖아요. 그리고 루트 9는 3이랑 똑같은 거 맞죠? 괜찮아? 그래서 너도 필요 없는 존재니까 꺼져라 이런 거야. 괜찮아? 이제 남은 것만 갖다 쓰자는 거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자 남은 것만 갖다 썼을 때 이런 느낌 아닌가? 나는 루트 9 곱하기 9의 n승입니다 이런 거야. 이게 바로 9의 n 플러스 1이야. 그치? 나는 3의 마이너스 2승. 그럼 봐봐. 마이너스라고 갖다 붙이고 내가 얘를 쓸 때 어떻게 갖다 쓰는 거냐면 3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9분의 1. 이게 바로 3의 마이너스 2승이고 거기에 곱하기 3의 n승 이러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한 번 더 친절하게 보여줘. 자 루트 9는 밖으로 빼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3 곱하기 9의 n승이라고 불리는 건 3의 2n승이거든. 자 무슨 소리 나는 거냐. 루트 9의 n승이라고 불리는 건 루트 3의 제곱의 n승. 그래서 루트 나는 어떻게? 3의 n승의 제곱 이렇게 바꿔도 되지. 나랑 바꿔도 되니까 2n으로 바꿔도 되니까 결국 나는 뭐가 되는 거지? 3의 n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9는 3. 9의 n승이라고 불리는 건 다시 3의 n승. 루트 9의 n승은 3의 n승. 여기까지 괜찮아? 거기에 다시 나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3의 n승. 리미트 이 세상. 괜찮아? 이해해? 그러니까 3의 n승 3의 n승 꺼져라. 그래서 답은 3분의 마이너스 9분의 1. 나중엔 빨리. 지금은 설명이었고 나중엔 빨리. 필요 없는 거 삭제하세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갖다 붙이시고요. 3의 마이너스 2승 9분의 1 갖다 쓰세요. 괜찮아? 그리고 9의 n승이 여러분들은 3의 n승으로 보였으면 좋겠고 루트 9요. 루트 9는 3이요.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답 자체는요. 3분의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다? 27분의 1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8번 문항 볼게요. 8번 문항. 자, 등비수열의 극한 속에서 수렴 조건이라고 한다면 수렴 조건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다 꼼꼼히 세야 돼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요.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라고 불리는 것은 초항이 뭐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항이 0이라고 한다면 공비가 1이든 2분의 1이든 마이너스 5든 간에 예. 첫 번째 항이 0이면 두 번째 항도 0, 세 번째 항도 0. 그러니까 쭉쭉쭉 0, 0, 0. 그래서 0으로 수렴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도 되지만 두 번째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 R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정말 중요하죠.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크고 1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고 여기 등호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공비가 1이라고 한다면 초항이 7이었어? 공비가 1인 놈들은 행운의 숫자 7777777. 예. 공비가 1이라는 건 저 끝에 가서도 첫 번째 항이랑 똑같은 거 맞지? 이게 바로 수렴 조건이었어요. 괜찮아? 그러면 요 사실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이걸 꼼꼼하게 체크 안 해도 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해. 자, 볼게. 자, 무슨 소리 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해도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잘 봐. 이렇거든 지금. 자, 볼게. 8번 문제. 로그 2의 k 마이너스 3의 전체 n승. 얘가 수렴해야 된대. 수렴. 이거 등비수열이거든. 등비수열이거든. 그때 n에 관한 여기가 몇 차식이라면 1차식이라고 하면 100% 등비수열이 되는 거 맞죠? 그랬을 때 봐봐 얘가 결국 누구인 거야? 공 B인 거잖아. 그치? 근데 n 대신 1 집어넣는 게 초항이지. 즉 이 문제는 공비랑 초항이랑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냐? 아래 n승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에 얘는 등비 수열이 확실한데 지수 파트가 n에 관한 1차식. 이때 공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면 공비가 r이 되는 세상이고, 초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면 초항은 n 대신 1 집어넣으니까 얘도 r이 되는 세상이야. 그래서 공비랑 초항이랑 일치하는 꼴이란 말이지. 그러면 원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조사하고 초항이 0이다라는 사실을 조사해야 되는데, 공비랑 초항이랑 같다 보니까 내가 얘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지. 초항이 0이라는 건 여기 이 속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저 꼴에서는 공비랑 초항이랑 같은 꼴에서는 이미 초항이 0이라고 불리는 얘는 공비가 0이라는 말과 같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 범위 안에 0이 쏙 들어가져 있으니, 맞아? 굳이 얘를 나눠서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등비 수열에서 공비랑 첫 번째 항이랑 같다라고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죠, 쟤는.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비랑 초항이랑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기억할 땐 항상 두 가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뭐라고? 첫 번째 항이 뭐고 0일 수 있고,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해. 그때 우리들을 잇는 접속사는 또는이 이고가 아니라 또는이겠지. 첫 번째 항이 0이어도 되고,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다만 1일 땐 등호 있다. 괜찮습니까? 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때 얘를 보고 해야 되는 최우선 영역이 있어요. 최우선 영역. 자, 항상입니다. 어떤 문제풀이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최우선 행동 영역은 로그라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밑과 진수가 뭐 되어 있다면,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 문제의 답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최우선 행동 영역이 있죠. 밑과 진수에 뭐가 떴다고? 미지수가 떴다고? 그럼 우리는 세 가지 밑진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요, A는 0보다 커야 돼. 밑조건. 두 번째요, A는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진수 조건이요, B는 0보다 큽니다. 우리들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고의 관계입니다. 이거부터 최우선적으로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저건 습관입니다. 오케이? 로그 문제를 풀 때 밑과 진수에 미지수가 떴다. 그러면 최우선 행동 영역 밑진수 조건 세 가지부터 확인하자. 이것은 습관입니다. 괜찮아요? 자, 볼게. K라고 불리는 것은 진수예요. 진수에 미지수가 떴어요. 괜찮아? 그럼 뭐부터 표현하고 들어가야 돼? K는 0보다 클 것이다. 괜찮아?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괜찮아? 이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들 실수를 미연에 방지한답니다. 괜찮아요? 자, 시작. 이제 문제를 푸는 건 별거 없어요. 나요, 초항과 공비가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로그 2에 K-3, 내가 공비면서 초항인데 내가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 푸는 거죠. 즉 로그 2에 K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양변에 3을 더해주시면 4보다는 뭐하고? 작거나 같고, 양변에 3을 더해주시면 2보다는 크다. 그러면 우리 만듭시다. 4라고 불리는 것은 밑이 2인 로그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로그 2에 16이 되고요. 2를요 밑이 2인 로그로 표현한다면 로그 2에 뭐가 돼요? 4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로그 부등식이 오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 근데 지금 밑이 뭐다 보니까, 밑이 다 뭐다 보니까 2다 보니까 진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괜찮아? 안 바뀌지. 만약에 밑이 2가 아니라 2분의 1 이랬다면, 몇 분의면? 2분의 1 이랬다면 괜찮습니까? 그때는 감소라서 뭐가 바뀌어야 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지금은 밑이 2인 증가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수를 차례대로 갖다 쓰세요. 4 갖다 쓸 것이고, 진수 K 갖다 쓸 것이고, 진수 16 갖다 쓸 거예요. 그러나 밑이 2인 증가 함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등호 없고 여기 크고 여기는 등호 있습니다. 얘네요. 괜찮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뭐의 개수를 찾아달라고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래. 등호가 한쪽에만 있으니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수에서 4를 빼게 되면 몇 가지? 12개가 있더라.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자, 9번 문항 가도록 할게요. (9번) 문항의 행동 영역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행동 영역은요, 아래 n승이 포함된 극한값의 계산이요, 극한값의 계산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 영역을 갖고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5가지 케이스 분류의 행동 영역을 가져다 줍니다. 즉 등비시설의 국한 문제인데 R이라고 불리는 게 공비인데 R에 대한 정체를 몰라. 괜찮습니까? 이때 우리는 몇 가지를 해야 된다고? 5가지로 케이스 분류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절대값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5가지로 케이스 분류하라고 하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 케이스 분류라고 불리는 건 이런 거잖아. R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R이 뭐일 때, 1일 때, 그리고 R이라고 불리는 얘가 뭐일 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R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R이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몇 가지 5가지로 케이스 분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볼게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R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나 R의 n승 플러스 1 분의 R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R 플러스 2요, 얘가 3분의 7을 만족한다.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R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원래는 5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5가지가 아니네요. 왜? 0보다 클 때만 생각하라고 하였으니 3가지면 되겠다라는 거지. 첫 번째, 0보다는 R이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두 번째, R이 뭐일 때? 1일 때. 세 번째, R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상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R이 2분의 1이었다라고 생각해봐. 괜찮아? 그럼 확실한 거 아니야? 2분의 1에 n승, n이 무한대로 커져. 야, 2분의 1에 n제곱에 리미트를 갖다 붙이면 그 극한값은 0인 거 맞지? 괜찮아? 그러니까 0과 1 사이일 때, 맞아? 마치 이런 거잖아. 그냥 상상을 하는 거야. R이 2분의 1이라면 리미트 2분의 1의 n승의 극한값은 당연히 뭐다? 0이다. 이런 걸 상상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괜찮아? 그러면 0과 1 사이면 그 극한값을 만났을 때 얘가 소거되지. 그리고 남는 극한값은 뭐야? 1분의 R 플러스 2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1분의 R 플러스 2구나. 괜찮아? 소거되고 소거된다. 이해? 머릿속으로 그려줘야 돼, 이 그림이. 그 값이 몇 분의 몇이라고? 3분의 7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식 하나 미지수 하나요. R 플러스 2가 3분의 7이라는 건 R의 값이 몇 분의 몇? 3분의 1. 함부로 답이라고 하지 마, 제발. 제발. 여기서 구한 R의 값이 만약에 5가 나왔어? 그럼 5는 답이 아니잖아. 왜? 1번 케이스, 내가 구했었던 케이스 속에서는 0과 1 사이의 R이라고 생각해놓고 문제를 푼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구한 R이 정말 1번 케이스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답이라고 인정하라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항상 검산하는 거야. 이해해? 함부로 여기서 나온 모든 R의 값을 답이라고 말하면 안 돼. 범위가 불일치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까? 지금은 내가 구했던 R 3분의 1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 맞지? 좋아, 너를 뭐라고 인정해 줄게? 답이라고 인정해 줄게. 일단 이런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시작. R이 1이었다라고 생각해봐. 1은 거듭제곱을 하든 간에 1의 2승, 1의 100승, 1의 200승 다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R이 1이었다라고 하면 별거 없어. 1의 n승 1이고 1의 n 플러스 1승도 1이야. 그치? 그냥 R 대신 1을 대입해. 그때 극한값은 어떻게 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그래서 뭐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야. 그치? 2분의 4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2야. 근데 얘는 3분의 7이 안 되잖아.
괜찮아? 3분의 7이 아니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R은 1일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R은 1이 아니다. 괜찮아요? R은 1일 수 없다. 그렇구나. 자, 이제 여기 봅시다. R이 1보다 크다라는 걸 생각해봐. 그럼 이렇거든요. 만약에 R을 5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승이요. 호호 당연히 뭐예요? n 대신 1, 2, 3, 100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R이 5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엔 삭제되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야. R이 1보다 클 때는요. 괜찮습니까? 마치 R이 2, 3, 5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1이라는 거 여기가 플러스 1이든 플러스 1억이든 플러스 10조든 간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n이 커져가는 세상 속에. 괜찮아? 삭제하는 거죠. R이 1억이든 뭔 상관이에요? 삭제. 남는 건 얘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 주목한다면 나는 R을 n개, 나는 R을 n 플러스 1개 갖고 있어요. 그에 대한 극한값은 뭐다? R이 되겠네요. 괜찮아? 그래서 R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7이라는 거지. 항상 범위 체크! 3분의 7은 내가 생각했던 1보다 큰 그 숫자가 맞니? 맞다. 그럼 나도 답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런 거지. 그래서 R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저기서 3분의 1, 여기서 몇 분의 몇? 3분의 7. 그럼 모든 R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답은 3분의 8.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 문항인 10번 문항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10번 문항이요. 시작. fx, x가 난 함수래요. 그래, 네가 어떻게 주어졌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 플러스 x의 2n승이요. 그리고 나서 x의 2n 마이너스 1 플러스 3.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단 n은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n이 자연수인 이 세상 속에서는 n 대신 1, 2, 3, 4, 10 이렇게 집어넣는 세상 속에서는 2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2n-1, n이 자연수인 세상 속에서는 2n-2라고 불리는 건 홀수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무슨 짓을 할 거냐? 이 짓을 할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나 여기 x의 범위를 갖다 쓸 것이고 이때 fx라는 함수에 이름을 갖다 쓸 거예요. 됐습니까? 자, 나는 행동 영역 자체가 x라고 불리는 값을 몇 가지로 5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짓은 x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요. x가 1보다 클 때 fx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x가 1보다 크다라는 건 x가 5 같은 존재를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하죠? 그럼 나는 x가 2n개 있고요. 분모에 x가 2n-1겠습니다. 분모가 x를 더 몇 개 갖고 있어요? 1개 더 갖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의 값은 x가 1보다 클 때는 뭐가 된다? x분의 1이 됩니다. 이런 거야. 자, 두 번째요.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쌤 물으신다면 1일 때는요. 보세요. 1의 짝수승 그냥 1이죠. 1은 짝수승을 거듭 제곱하나 홀수승을 거듭 제곱하나 1인 거 맞지? 그래서 갖다 쓰면 어떻게? 2 더하기 1분의 나 1 더하기 3이요. 어이구 그렇구나. 그래서 나의 값은 몇 분의 몇? 3분의 4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세 번째요. 마이너스 1보다는 x가 크고 1보다 작을 때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세요. x가 2분의 2라고 생각하세요. 2분의 1의 n승이요. 또는 2n승이요. 걔는 빵으로 수렴하겠죠. 내가 빵으로 수렴합니다. 괜찮아? 그래서 남는 건 숫자 몇 분의 몇? 2분의 3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스텝이요.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아이고 이때는 조심해 주셔야 되겠네. 어떻게? 마이너스 1 땐 2라고 갖다 쓰고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인데 걔를 짝수번 거듭 제곱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에요.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지 결과론이. 1일 때랑은 이해해? 얘를 자세하게 써달라는 거지. 플러스 3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 몇 분의면 3분의 2 하는 거지. 자, 다섯 번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그때는 똑같습니다. x를 마이너스 5라고 상상해 주세요. 마이너스 5라고 상상하게 되면 거기에 n이 무한대로 가는 세상 속에서는 물론 부호는 바뀌어요.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5였다가 25였다가 마이너스 125였다가 625였다가 맞아?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만 뭔 소리인지 이해해요? 바뀌어가지만 이런 숫자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발산이고 나도 발산이야. 그치?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발산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요? 하여튼 나는 x는 2n개, 나는 2n-개, 분모가 한 개 더 갖고 있어. 그래서 나도 x분의 1이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까지 훈련합니다. 실질적으로요, fx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훈련하는 것에 여러분들 자유로워야 돼요. 괜찮아요?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여기서의 부전속성 또는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묻을 수 있기에 우리는 fx라고 불리는 것을 기본적인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표현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다를 때도 있죠. 물론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요. 괜찮아?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도 보시면 되고, 오케이?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죠. 지금 너무 간단하잖아요. x의 제곱으로 본다는 거 자체가, 오케이? 자, 볼게. 그럼 보자. 자, 이렇게 문제는 설계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 볼게. 그래서 5가지가 중요해. 자, 그럼 보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거든요. 마이너스 1보단 작을 때, 1보단 클 때 x분의 1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그럼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싹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근데 나는 1보다 클 때를 그리는 거니까 내가 x분의 1의 그래프인데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해? 여기가 1,1 초록 1 초록 1 그리고 나머지 부분 삭제. 괜찮아? 자, 마이너스 1 때는 호노노노 나 마이너스 1 호노노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는 거니까 빵꾸 뚫고 다시 삭제.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이젠 1일 때는 3분의 4 그럼 3분의 4는 여기보다 좀 크니까 여기다가 쭉 점을 찍어줘. 나 3분의 4 이렇게. 마이너스 1 때는 3분의 2 마이너스 1 때 3분의 2 그럼 여기다가 점을 찍어줘. 또 쫙 찍고 여기 3분의 2 마이너스 1 땐 3분의 2 1일 땐 3분의 4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1가 1, 4일 때는 뭐? 2분의 3 괜찮습니까? 2분의 3 그러니까 나는 6분의 8이 되고 나는 6분의 9가 돼. 그치? 3분의 4는 6분의 8 그쵸? 그리고 2분의 3은 6분의 9 그러니까 2분의 3을 찍어줄 땐 6분의 8이라고 불리는 얘보다는 좀 더 뭐하게? 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빵꾸 이렇게 틀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6분의 9요. 그래서 나 6분의 9 이렇게 가면 되겠네. 괜찮아? 물론 fx는 지금 이 그래프는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부전속 그리고 x는 뭐에서? 1에서 부전속인 괜찮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fx라는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것까지 여러분들 훈련하시고 자, 이 문제 풀 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f1 기억이요. f1의 값과 좌변 2배의 f-1의 값이 같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시작. f1의 값은 나요. 3분의 4였어요. 나 f-1이요. 여기에 2배요. 그러니까 나도 3분의 4가 돼요. 2배 치는 거니까. 즉 우리들은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좌변 우변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요. 자, 니은이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때 fx의 값은 2분의 3이냐 묻고 있습니다. 네, 2분의 3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겠네요. 자, 디귿이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요. 지금 나랑 나의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일 때 x분의 1이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이다. 단 공부할 때 f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fx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